현지 시각 5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수천 명의 야만인들이 실종된 FC5 조종사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 시민들조차 그를 찾고 있었고 이란 정부는 그를 생포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출 작전에 특수작전부대 소속 병사 약 2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됐던 조종사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넘게 산의 틈새에 숨어 있었으며 미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실팀6가 투입되고 이스라엘군이 공중 지원을 맡는 등의 대담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자 작은 남동생 같은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연합작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은 미군 구조대가 접근하는 동안 이란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정밀 공습을 단행하는 등 제공권 확보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정밀, 타격 능력과 실시간 정보전 역량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인명 구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했으며 향후 중동 작전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확고히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4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남서부의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경비원 1명이 사망하고 부속 건물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며 방사능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습은 석유화학 단지로도 확대됐습니다. 후제스탄주 반다르의 마흐샤르 석유화학 경제구역에 폭격당해 5명이 숨지고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전쟁의 자금줄인 석유화학 중심지를 공격한 것이라며 산업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라고 직격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협조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을 잃게 될 것이라며 화요일 저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전소도 모두 가동되지 않고 다리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말에 발생한 사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무시켰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지를 북돋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의 테헤란 서부 카라지 인근 B1 교량이 폭격으로 붕괴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B1 교량은 높이 132m로 이란에서 가장 높은 교량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너무 늦어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마저 사라지기 전에 이란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란의 극강의 공격을 가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히며 고강도 군사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미국 철강 공장과 바레인 내 미국 알루미늄 공장, 이스라엘 방산 기업 라파엘의 무기 생산 시설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진실의 약속 4단계 작전 90차 공세의 일환이라며 이란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심 인프라와 산업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전쟁은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추가 공습과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 역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며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2-3주 내에 끝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미 전쟁부는 지상전에 필요한 A-10 공격기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부 관계자 2명이 미 공군이 중동에 A-10 공격기 18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A-10 공격기가 12대 배치되어 있으며 이라크 내 이란 지원 민병대와 이란 선박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저속으로 비행하는 A-10은 초당 70발의 30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관포가 장착된 강력한 근접 지원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 석유 기지 아르그 섬 장악 임무에 투입되는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A-10 공격기는 현재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이나 페르시아만 북부에 위치한 하르그 섬 등을 미군이 점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적어도 저속으로 비행해 방공체계에 취약한 A-10을 추가 배치하는 조치는 이란의 방공망이 크게 약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이란 영공 통제권을 확보해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B-52 폭격기를 이란 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10 공격기는 미 공군이 베트남 전쟁 이후인 1975년 지상전 지원을 위한 근접 지원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한 첫 전투기입니다. 실전 배치된 지 50년이 넘어 미군에서도 퇴역을 검토했지만 1991년 걸프전과 중동 주요 지상군 지원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이 위치한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약고에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약 30조 분량의 폭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주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이스파한의 일부 군사시설이 공습에 따른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한은 핵농축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미군은 지난해 12일 전쟁 당시에도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등 이란 내 3개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정밀 폭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스파한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핵 인프라 인근을 직접 타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31일 펜타곤 브리핑에서 합의가 없으면 더 강도 높은 군사행동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30일간 1만 1천 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고 B-52 전략 폭격기가 임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만 해병 약 2,500명이 중동에 도착하며 미국의 추가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지 시각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 시설 등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섬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면서 시한을 지난 27일로 설정했다가 이를 다음 달 6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4월 6일까지 이란이 종전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1만 3,000개의 목표물을 폭격했고 아직 수천 개가 더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초강경 발언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이 타격될 경우 이란 경제는 물론 국제 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일 수 있지만 실제 타격으로 이어질 경우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이란 북서부 도시 타브리즈 소재 이란군 석유화 부대 한 곳이 이스라엘과 미군의 심야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극물 위험물질의 누출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7일 이란 중부에 위치한 실험용 중수로 시설을 전격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공습 대상이 된 혼다부 중수단지는 마르카지조 아라크 핵시설 단지에 있었는데 이 단지에 있는 실험용 원자로는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고 원자로 중심부에 콘크리트가 주입돼 불능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공습이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 고가치 표적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 시설이나 중수로 같은 전략 자산을 선별 타격하는 이유는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으면서도 군사 경제적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와 핵 관련 시설은 이란의 장기적인 군사 역량과 직결되는 핵심 축으로 제한된 공격만으로도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타격 대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지도부에는 핵군사 프로그램은 언제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협상 압박을 높이는 효과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